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봇공학과 선형대수 맥락에 의해 스터디에서는 직무수 1강부터 4강까지 리뷰를 진행합니다. 원래 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리딩자인 제가 갑자기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시작을 늦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계신 분들과 함께 1강부터 4강까지 불편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집합과 명제 공리, 대수학과 군이론, 함수, 그리고 분해 감점에서 살펴보는 함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할 건데요. 그, 일단 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1강부터 4강까지는 뭔가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수학의 전반적인, 현대 수학의 베이스가 되는 내용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읽히고 머리에서 뭐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개념 하나하나가 굉장히 약간 생소하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봤는데도 약간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일단 감상은 좀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오프 더 레코드에서는 짧게 드렸었지만, 이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메소돌로지, 이퀘이션들을 가져다 쓰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솔직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았어요. 뭔가 여기저기 조금씩 불편한 게 있었지만, 불편함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몰라서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오히려 더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강에 대해서는 좀, 근데 그래도 비교적 이해가 갔었고, 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수 공리 얘기라서, 그리고 다이얼 부분이 좀, 신기했다 정도의 기억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강에서 함수도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하고, 삼강과 4강에서 함수도 집합이다. 그리고 선택 공리가 어떤 것이냐, 약간 이런 내용들은 좀, 언젠가 접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그리고 4강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 어디가 불편하다라고 느낄 만한 것은 아니고, 불편함에 대해서는 사실 선택 공리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디스코드에서 장현철 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다양한 예시 같은 거를 서로 같이 얘기해보면서 어떤 기억이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부분이 그 여전히 조금 불편한 부분이지만 새롭게 불편한 부분이 있느냐라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감상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있으시거나 어, 네, 다른 감, 추가, 네, 말씀하실 분들 계시면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김태환 선생님 혹시 리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저, 저도 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가끔 이제 보면서, 음, 불편해야,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불편하고 싶은데, 좀 억지로 불편함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있었고. 그치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뭔가 예전에 3차 방정식의 해에서 이제 순환하는 것처럼 그런 서로 이제 바뀌어도 그 식들이 이제 성립했던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더 엄밀하게 자연수를 정의를 하고, 뭐 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디테일하게 본 적은 없었는데 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어?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저도 김태현 선생님이 사실 아까 오프 더 레코드에서 먼저 이렇게 약간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불편한 게 약간 불편해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저도 좀 솔직하게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었던 네, 같아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 네, 일단 그렇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김홍철 선생님께서는 리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아, 네, 저는 직문수도 진행하고 있어서, 근데 직문수에서도 지금 1에서 4강, 제가 이번 주는 참여를 못했는데, 일정 때문에, 직문수도 지난주까지는 거의 1에서 4강만 쭉 거의 근 두세 달 동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볼수록 새롭다는 생각도 나고, 뭔가 질린다는 느낌도 나가지고, 약간 양가적인 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수학적 뭐 제 백그라운드나 뭐 커리어적으로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뭐 그냥 뭐, 뭐 그냥 취미로 철학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런 그냥 지적 유의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냥 하는 점도 있어가지고 네 저는 항상 그 두 가지 중에 뭘 챙겨가야 될지 아니면 어느 자세로 대해야 될지 항상 고민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이 좀 그냥 학습에 있어서 불편함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대다수가 이제 그냥 석세서를 표현해서 자연수에서 이제 페아노 공리계로 뭐 덧셈이든 곱셈이든 그런 거를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분명 예전에도 한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수나 유리수로 확장을 하려면은 뭔가 어떤 논리적 계단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실수에서 덧셈을 또 정의하려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1이 아니라 뭐 무한소를 더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이번 연휴 동안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서 이게 실수의 곱셈을 이제 표현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을까, 뭐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GPT 도움을 받아서 해보려고 해도 뭔가 너무 이제 GPT가 수학 용어를 해서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제 단어로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도 그 엄밀하게 정의라는 부분이 사실
이 직문서 앞부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데, 그,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때마다, 그, 너무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신기했던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코멘트가 없으시면 혹시 전병준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그래도 레코드 전에도 좀 이야기도 좀 들은 것도 있고, 오늘 어쨌든 좀 불편함에 대해서 그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좀 진짜 욕망이 뭔지를 좀 들여다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들어왔고, 어,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은 그러니까 좀 불편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려다 보니까 이게 불편함이라는 게 이 단어로는 그냥 불편함을 표현하여라 이건데 이게 너무 수많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뭘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수학적인 어떤 그냥 예를 들어서 정합 맞추는 레벨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그 감정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제 딱어그 직문서 5강 노트를 쭉 봤어요. 그리고 쭉 내렸죠. 그 파일 하나로 갖고 있으니까 그냥 내리다 보니까 6강 그냥 넘어가고 7강 그냥 쭉 내려봤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일단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은 사실 조금은 읽었어요. 조금은 읽었는데 참여하기 전에 아니 못 읽을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거 정독을 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좀 더 그날 아니면 당일 아니면 그 전날 정독을 하고 조금 제가 좀 써볼 거 있으면 좀 써보고 제가 나름의 제 입장에서도 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보고 하면 더 좀 제 자신에게 좀 재미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근데 어 뭐랄까요 다들 현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터디 참여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있을 때 저 고민하고 때로는 노트도 써보고 하는데 그 뭐 질문 그러니까 불편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어는 바꿔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궁금한 거 호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답답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있다가도 저는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있다가도 이게 좀 드릴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계산의 측면이라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게 논증적인 거면 사실 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나가면서 만약에 그게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읽어나가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좀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계산만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계산만큼 무조건 써봐야 돼요. 네, 그러면서 천천한 그 차분함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냥 항상 저는 그랬어요. 약간 앞으로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기록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한 3일 전인가 4일 전부터 약간 수학 관련한 건 아니고 약간 기록, 그날 뭐가 있었는지, 네, 그 일정 뭐가 있었고 하는지를 그거를 간략하게 적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좀 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 노트를 쓰자. 일기 같은 거. 네, 근데 수학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뭐 궁금한 스테이트먼트들이 수많이 있었는데 그게 몇 개는 디스코드에도 올렸지만 몇 개는 그냥 제가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과거의 거를 봤는데 제가 여전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수학적 스테이트먼트로 좀 질문을 좀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어, 좀 근데 저는 스터디들을 참여할 때, 그, 뭐, 뭐, 불편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뇌를 빼고 그냥 참여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냥 자리에 있는 걸로 그냥 의의를 많이 뒀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일단 스터디. 그리고 이 내용 있잖아요. 직무서 1강부터 4강까지. 저는 그 내용이 재미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학을 다룬다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문제만 푸는 거다 하면 좀 재미없을 때가 있는데, 초등학교 수학이라고 재미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점에서는 그 생각이 더 좀 다르게 다가올 때도 있고 해가지고, 항상 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같은 대상이더라도, 이게 지식을 축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 조금이라도 배워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대상도 나중에 보면 좀 다르게도 보이고 해가지고, 좀, 뭐랄까요. 어, 저한테는 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불편함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중요한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 불편함을 표현한다는 게. 그 욕망도 분명히 저는 스스로 어느 정도 욕망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좀 발전적으로 그 해나가는 건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코멘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냥 항상 보다 보면 직문수 내용 자체는 재미있는데 저는 다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사실 스스로에게 없어서 그, 그 부분이 항상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1강부터 4강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코멘트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일단 5강 초반부를 저희가 조금만 보고 다음 주에 다 같이 5강부터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5강을 한번 짧게 훑어보고, 오늘은 간결하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형대 수학이라는 게 꽤 익숙한 수학이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살펴봤을 때, 앞부분에서 함수들이 만족해야 하는 성질들을 군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군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이게 이해는 했었는데 다시 보니 좀 새롭다. 그리고 내가 아는 선형대수와 뭐, 뭐 항등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일 것이고, 뭐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도 아는 대로 정의가 될 것인데, 근데, 뭐, 내가 아는 것으로 어떻게 정의가 될 것인데, 근데 여기서 시작하니까 조금 헷갈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선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선형연산이나 선형성이나 전부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데, 스칼라곱이라던가, 뭐,
더센과 스칼라곱에 의해서 선형 계산이 이루어졌을 때, 선형 연산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네,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원소를 벡터라고 부른다.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네. 혹시 방금 그 선형 그거 함수를 보면서 좀 혼란스럽다고 얘기하셨는데, 뭐가 어, 혼란스러운 거죠? 어느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냥 그냥 이 지금까지,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방금 이 5강 네. 그 펼쳐놓으시면서 뭔가 함수 얘기하면서 혼란스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아, 혼란스러운 거죠? 네, 이게 결합법칙이나 항등원이나 여건 이런 것들이 사실 항등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일 것이고, 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역함수, 뭐 약간 이런 것으로 그 선형대수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결합법칙에 관해서도 행렬의 곱셈, 덧셈 이런 것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결합법칙, 항등원, 여권 이런 언어에서 이런 이런 앞부분에 좀 더 베이직한 개념에서 시작을 하려니까 약간 낯 에, 살짝 좀 낯설다는 느낌이 순간 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선형대수 많이 쓰잖아요. 그 유한 차원에서. 그리고 만약에 정사각 행렬이었을 때, 뭐, 어떻든 행렬을 잡았을 때 그 항등 행렬이 뭔지도 알잖아요. 그리고 역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 3 곱하기 3 행렬에서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합법칙도 덧셈에 대해서 항열 덧셈 하면 A 더하기 B 한 다음에 C를 더하고, 또는 A 한 다음에 B 더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A랑 더하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그 결합법칙. 네. 근데 그거 되는 것들을 이미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히 용어가 그냥 항등원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갑자기 혼란스러울 수 있는가, 이런 갑자기 그런 네. 약간 좀 뭐랄까 개념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이해하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왜 혼란스럽지라는 그냥 좀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왜 혼란스러워할까?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지금 없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가? 네. 이게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데 선형 연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선형 연산 이 ax 더하기 by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함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함수가 집합이다. 뭐 약간 그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 부, 거기서 또 혼란이 약간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아, 죄송하지만 네, 그 함수가 집합이다랑 그럼, 선형대수에서도 네. 선형대수라는 함수의 음. 집합 이런 걸 어떻게 아, 생각해야 될지 저 조금 좀 들어보자면 뭔가 함수가 집합이다. 이게 좀 불편하신 게 아닐까 싶고. 근데 저희가 행렬은 알잖아요. 그 그 행렬 곱하기 이 행렬들을 모아놓은 것도 알잖아요. 집합으로서. 행렬 자체들을 모을 수도 있잖아요. 1, 2, 3, 4, 3, 4, 5, 6 이런 행렬들 자체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있죠. 제너럴 리니얼 그룹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딱 네, 예시가 돼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너럴 리니얼 그룹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행렬들을 원소로 가지는 그런 집합이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함수가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일단 다음 내용으로 조금씩 더 볼까요? 음, 네, 그 국토공간일 때 편의사회는
그런 얘기라든가 이 부분은 익숙한데 여기서 또 크로스 모양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 공간이 네, 선형대수로 정의되는 평면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유지한다. 음. 근데 그, 이게 그래픽 쪽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원이나 이런 토러스 모양이라고 치더라도 컴퓨터로 구현할 때는 사실 이런 어떤 평평한 폴리곤들의 아주 많은 집합으로 이런 곡면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 거의 로보틱스에서 쓰이는 뭐 그 매니폴드에서 네. 리군에서 이제 저평면인 이제 리대수를 통해서 계산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리대수는 벡터 공간, 덧셈이 되는 벡터 공간이니까 이제 그 저평면의 일부를 이제 봐가지고 계산을 용이하게 하는 거잖아요. 리대수에서 계산을 해서 뭐 리군으로 다시 전화를 하든, 네. 그런 점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읽으면서. 음, 이렇게 처럼 휘어져 있으면 연산이 잘 정의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저평면, 되게 국소적인 면을 봐가지고 거기서 뭐 계산을 하고 뭐 다시 전환을 하고. 네. 네, 여기서 네, 이 부분을 리드수랑 연관 지을 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좋은 것 같네요. 네. 딱 말은 플레이어서 못하겠지만, 어,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좌변이랑 우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네, 네, 저희가 그 선형 대수도 그렇고, 그 앞에서 그 군을 봤을 때도 그렇고, 집합인데, 근데 여기서 저 연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군에서는 그 연산 하나가 있고, 벡터 공간에서도 연산이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덧셈이라는 연산과 스칼라베라는 연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함수를 생각할 때 함수는 어쨌든 집합 두 개, 또는 공간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벡터 공간, 이렇게. 그러면 언제나 저희가 함수를, 어쨌든 그 관계를 주잖아. 이 두 공간 사이 어떤 관계를요. 그래서 그게 함수인데, 그래서 그 함수에 대해서 그 공간이 정해지면, 공간의 성격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이면, 벡터 공간과 벡터 공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 함수가 되어야 할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함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선형 함수인 거죠. 그래서 근데 연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연산이 잘 보존이 되는가 그냥 말로써 한다면 그거를 신경 쓰고 싶어서 지금 저거를 그냥 좀 직관을 좀 대충 주고자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연산을 되게 신경을 써야 될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연산들도 실제로 많이 컴퓨터에서 많이 수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연산 보존은 솔직히 좀 저는 개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름만 바뀌었다고 갑자기 레드를 빨강이라고 바꿨다고 이게 갑자기 다르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질은 그냥 빨강이라는 그 색깔 그 빨강을 가리키는 건데. 네.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 이름이 음, 달라져서 아니면 모양새가 달라지면서.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 그것에 어쨌든 본질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말씀하신 거랑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이 부분도 좌변과 우변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뭔가 보존, 능력이다, 네, 같은 계산이다, 뭐 약간 이런 네, 사실 느낌. 지금 제가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게 좀 만약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는 말로써 그냥 알아들을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어쨌든 해야 한다면 좀 천천히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뭐랄까요? 좀, 저는 이 디스커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반박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뭐, 누군가 반박해주고,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이해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고, 그래야 좀, 뭐랄까,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왜냐면,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선상으로 이 눈높이를 맞춰서 그, 서로 같은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서로 반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음, 맞, 네. 맞는 그래서 만약 이해를 말씀이신 것 못한 게 같습니다. 네. 있으면, 네, 이해를 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물고 늘어져야 되고, 모르겠어요. 어, 약간, 저는 약간 토론? 모르겠어요.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못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활발히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그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그러니까 좀 용어가 달라진다고 헷갈리면 안 되는 약간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셔서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말 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다음으로 쭉쭉 한번 쭉 넘기면서 여기 영백터라든가 어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혼자 봤을 때는 뭔가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처음 볼 때라서 그런지 아니면 혼자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렇게 그 지금 같이 보니까 비록 많이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지만 전명준 선생님께서 말씀도 해주시면서 약간 그런 거를 들으면서 보니까 다시 또 좀 쉬워지고 눈이 좀 트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셨나요? 혜연 선생님 혹시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예 소리가 안 아, 들려. 네, 아니요. 저는 이거를 안 보고, 그러니까 안 보고 와서 지금 음, 보면서 듣고 있는데요. 음,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그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지금까지 1강부터 4강까지 해오고 오늘까지 하는 동안 계속 제 화면으로 공유를 했는데 음, 이게 각자 얘기할 때는 각자 화면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필기 같은 거를 각자 화면으로 보여주시거나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까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저도 사실 제 화면만 띄워놓으니까 이게 다른 분들 의견을 듣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같은 자료를 쓰더라도
서로 어떻게 필기하고 받는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어. 그냥 제가 이거 노트 보면서 쭉 보다가 그냥 문득 생각나는 거 그냥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그냥 화면 공유를 할까요? 그게 편하겠다. 네, 좋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다른 PC에서 이걸 보고 있는데, 그, 저희 그 디스코드 방에도 줌 링크 하나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어떤 링크요? 저희 줌 이거 링크 아, 제가 줌 링크요? 네. 네, 윈도우가 아니어서 보고 있는 PC가 네. 아하. 음, 일단 저는 지금 그냥 쭉쭉쭉 내리면서 보다가 이 R2에서의 R2의 이제 선형함수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R2에서 R2로의 선형함수 F를 이제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 어, F가 F가 닫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그 선형성을 만족시키는 그 조건 두 개의 원소 더했을 때 각각의 그 함수 값을 더한 거랑 같다와 뭐 스칼라벨을 하는 거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F라고 하는 연산에 이제 그 속성이 두 개가 체크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아래 스퀘어든 뭐 n승이든 어떤 벡터 스페이스 n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그 스스로로 보내는 그 선형 함수로 이제 정의가 된다라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행렬을 도입하면서 이 F를 구체적인 어떤 그 함수 이그젬플로 떨어뜨리면 사실 저희는 그 예를 들면 R2 같은 경우에는 X랑 Y를 받았을 때 이 X랑 Y가 결국에는 덧셈과 곱셈의 연산으로 각각의 그 차원의 값으로 매핑이 되는 것만 다루게 되잖아요. 경험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엄밀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행렬 2x2 곱하기 이제 이 R2라 해야 될까요? 그거를 곱하게 되면, 이 2x2 매트릭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결국에 얘가 나타나게 되는 그 원소들은 이 X랑 Y의 덧셈 혹은 곱셈에 대한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지는데 위에서 저희가 지금 함수 F에 대해서 그 덧셈과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그 선형성을 정의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원소 X, Y들의 그런 선형 연산으로 각각의 원소들이 떨어져야 된다로 이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구체적인 예시로는 확인했는데 위에 함수 F의 이 선형성의 성질로부터 이 원소의 그 선형성의 성질로 그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고민해 본 것 아, 같아요. 저, 그거 네.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역을 질문하신 거예요. 역은 뭐랄까요? 행렬이면, 그러니까 예시로 있고, 그냥 행렬로 줄게요. 처음부터 예시를. 행렬 저렇게 있으면, 선형함수라는 걸 거꾸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x 더하기 y고, 콤마 2x 빼기 y고, 그리고 선형성을 만족한다 보일 수가 있는데,
김태환 선생님께서 그 질문하신 거는 저 선형성을 만족하는 두 함수가 있을 때 저게 반드시 저런 행렬꼴로 나타내어져야 하는가? 네, 네, 딱 맞습니다. 그 질문이신 건데 그게 둘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5강 본격적으로 다음에 나가니까 그거 잠깐 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선형함수는 곧 행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음, 선형함수는 어, 다 행렬꼴로 나타낼 수 있다. 대신 물론 당연히 베이시스를 잡아야겠지만요. 음,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부분 보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제가 뭔가 그냥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냥 막 얘기해 볼게요. 하나 더 그냥 좀 생각이 들었던 건 지금 저희가 벡터 공간에 대해서만 지금 선형 함수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일을 하거나 다른 걸 할 때도 벡터 공간인 경우밖에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이 XY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집합 A, B를 그냥 벡터 공간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벡터 공간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 있는 원소들이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게 그 선형함수의 조건 1, 2가 되겠죠?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 그러면은 어떤 그 벡터 공간이 아닌 어떤 집합이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결국에는 걔도 이제 선형 함수가 존재하는 공간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의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음, 이 선형 함수의 속성 1, 2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어쩌면 벡터 공간만 되는 게 아닐까? 아까 앞에서 행렬 연산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요. 음, 덧셈과 곱셈이 연산돼 닫혀 있는 집합에서만 이 선형성이라는 함수를 정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를 뭔가 그게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벡터 공간 그냥 지워버릴게요. A, B 벡터 공간 없이 그냥 집합으로 그냥 두고 선형성 저거 두 개를 만족하면 근데 저거 두 개를 만족하는 순간 벡터 공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선형성을 얘기하고자 할 때 fx 더하기 y가 있잖아요. 즉 더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는 더하기라는 게 연산이 뭔가가 잘 정의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일단 그게 벡터 공간이 굳이 아니어도. 그리고 그 공역 B 쪽에서도 fx가 있고 fy가 있으면 함수가 있으면 어쨌든 fx가 있고 fy는 치역으로 줄 수 있겠죠. 함수 값으로. 근데 거기서 더하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선형성이라는 그 속성에. 그럼 그 음, 더하기도 역시 B의 덧셈이, 그러니까 집합 B에다가 덧셈이라는 연산도 어떻게 잘 정의가 되어야 할 거잖아요. 꼭 벡터 공간은 아닐지언정. 네. 또 선형성을 만약에 스칼랍에도 신경을 쓰고자 한다면 저 스칼랍에, 그러니까 A 안에서도 x 곱하기 그 실수배일 수도 있고 그 실수가 꼭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스칼라 역할을 해주는 게. 근데 그거랑 저 공역 쪽에서도 fx랑 그러니까 b의 원소와 그 스칼라베를 뭔가 해주는데 거기서도 뭔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거 두 개를 만족하고 나면 그게 그냥 벡터 공간이어야 한다. 이렇게 일단 그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결국 저 두 가지를 만족한다면 필요 조건으로서 벡터 공간이라는 그 집합의 성질이 벡터 공간으로서 뭔가 그냥 그 자체가 정의니까 벡터 공간에 그거를 그러네요.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있을 수 있겠죠. 그 벡터 공간 이외에도 그게 사실상 환이었다. 환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링으로도 볼 수 있다. 또는 모듈로도 볼 수 있다. 모듈도 가능할 것 같네요. 모듈이 좀 더 확장판이잖아요. 그 링에. 제가 아무튼 모듈이라는 링이는데 대상. 네. 그 환이랑 모듈은 잘 몰라가지고요. 네. 더 확장한 그것도 개념이 있군요. 대수적 대상으로서 링도 되게 중요한 대상인데 이유는 우리가 함수끼리 더할 수도 있지만 곱할 수도 있잖아요. 함수 두 개를. 네, 그러면 링으로서 함수들의 모임은 링으로서 보는 게 일단 자연스럽겠죠. 음, 그런 측면에서는 링은 자연스러운데, 일단 모듈은 조금,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저도 어려워하는 대상이고, 사실, 링도 조금 아리까리한 대상인데, 나중에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뒤에 내용에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듈 내용도 나중에.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은 아래 n승 말고 뭔가 다른 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합에서 이 상형성을 가정하고 뭔가 문제들을 풀었을 때, 그게, 저는 사실 항상 이 정의들을 보면은 뭔가 텍스트북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얘 똥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 뭔가 모티베이션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러한 정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뭐 그런 정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쉽게 풀렸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반적인 저희가 알지 않는 저희가 알고 있는 벡터 공간이 아닌 집합에서 성형성이 만족이 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실생활의 문제나 혹은 어떤 다른 문제들이 풀리는데 사용이 된다면 그런 실예가 있을까? 뭐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문제들이 존재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한 가지 떠오른 게 들으면서 저희가 벡터 공간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어,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고 하나는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인데 그 뭐 실생활에 사용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음악에서 뭐 파동이 있잖아요. 막 뭐 소리를 키우면 뭐 이렇게 되고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남자 목소리에서 여자 목소리로 하면 뭔가 진동수가 이렇게 빨라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이의 급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뭐 스팬해가지고 만들어낸다. 그게 흔하잖아요. 그 의사 그 병실에도 보면 이렇게 주기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무한 차원 벡터 공간도 이런 저희가 그 파동이 있으면 파동에 중첩된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응용적인 측면은 무한 차원 벡터 공간에서도 있다. 이렇게 좀 갑자기 좀 떠올랐고 그러니까 결국 무한 차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유클리드 공간 말고 R3, Rn 말고도 다른 것에 벡터 공간이 있느냐 했을 때 크게는 무한 차원 벡터 공간, 유한 차원 벡터 공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라면 차원이 있을 거고, 3차원인지 5차원인지 그게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Rn과 완전히 똑같다. 선형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한 차원이라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한 차원이라면, 왜냐면 갑자기 든 생각은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 무한 집합이라는 게 카운터블한지 언카운터블한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시로서 R에서 R로 가는 함수에서 선형함수, y는 ax, 그거는 무한 차원이잖아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 무한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떠올랐고 사실상 저희가 유한 차원보다도 무한 차원을 더 많이 활용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미분할 때 저희가 실수 공간을 R이라고 두잖아요.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이 정도 그냥 노트 안 보고 온 사람으로서 그냥 스륵스륵 내리면서 들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서 뭔가 내용을 찾아내신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네, 사실 지금은 거의 계산이었다가, 그 밑에 마법이라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 화면 공유 저 풀고 다시 하시나요? 어, 할까요? 아니면 이 마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는 걸로.
명칭이 마법이라는. 그리고 오늘 늦게 시작해서 지금 12시가 되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 제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짧게 끝내고, 혹시 다음 주에는 1강부터 4강 리뷰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이나, 오늘 참여 못하신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그 5강에 대해서 같이 같이 리뷰하고 불편한 점을 말해보는 디스커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디스커션 같이 진행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고링 스탑이 안 되죠.